1-3 원료 예비철입니다. 첫 번째 선광. 선광이란 말은 선광의 용어 정의부터 선광은 철광석 중에는 맥석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맥석 성분이 있는데 이 맥석하고 철광석하고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보고 선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그런 맥석 성분하고 이런 목적 금속하고 분리하는 방법에 선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소결이 있고 침출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정립이라고 있습니다. 정립은 말 그대로 일정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장인물의 입도를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장인물의 고루에 집어넣는 장인물의 입도를 일정하게 하면은 논의 통기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인물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균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균광. 균광하면은 광석의 성질을 균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물의 물리적 성질을 또는 화학적 성질을 갖다가 개선하는 거다. 요게 이제 요 용어를 한번 잘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블렌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블렌딩은 원료를 배합하는 거거든요. 원료를 배합하는 거. 그다음에 워싱은 원료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립은 아까 원료 일정 크기로 하는 거고, 선광은 유용한 성분하고 이제 선별하는 거죠. 하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소는 광석을 용용온도 이하까지 고온유로 가열하면은 거기서 CO2 같은 것이 이렇게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소 같은 경우는 요 하소보다는 좀 낮은 온도로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수나 또는 휘발분을 제거하는 것을 배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소결인데요. 우리 소결은 저 뒤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말의 자철광을 환원성이 좋은 적철광으로 바꾸는 걸고 소결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있는 처음에 철광석을 이런 맥석 성분을 제거하려면 광석이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 걸 이제 깨트립니다. 이렇게 깨트려 갖고 깨트리거든요. 깨트리면 결국은 이렇게 조그만 크기로 아주 작은 크기로 되는데요. 그거를 그 형태를 보고 분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분광. 가루 형태의 광석을 갖다가 그러면 그래서 이런 가루 형태의 광석을 다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이제 소결, 펠렛 또는 단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환원법인데 예비환원법은 광석을 갖다 고루에 장입하기 전에 미리 약간 환원을 하는 방법이고 예비환원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루에서 환원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런 면에서 코쿠스는 좀 더 적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코쿠스비 저하. 코쿠스비 저하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요. 고루에서 코쿠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코쿠스의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가량 됩니다. 60%. 그러나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루에서 그래서 이 코쿠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결국은 고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코쿠스비가 좋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고루의 생산성이 좋아진다. 자, 이런 선광하는 그 선광법의 종류에 보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중선광이라는 게 있고 중액선광이 있고 자력선광이 있고 부유선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선광 같은 경우는 비중차로 하는데 여기 보면 물에다가
물에다가 광석을 이렇게 착 넣고, 광석을 넣고서는 물에다 맹유를 처음에 막 흔드는 다음에 그러고선 가만히 놔두면은 밑에 쫙 깔아앉겠죠. 그러면 깔아앉을 때 밑에 쪽은 무거운 것이 깔아앉고 그다음에 위에 쪽은 가벼운 것이 깔아앉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이제 비중선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중액선광도 역시 비중차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틀립니다. 이거를 별도의 분광기 또는 사이클론 같은데 사이클론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보통 우리 저런 데 가면 있는 거죠. 피 같은 거 이렇게 걸러내는 거 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뭐 이런 여기 있는 사이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하는 것이 중액선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유선광인데요. 부유선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차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틀립니다. 아까 얘네들은 무거운 것이 깔아앉거나 아니면 이 중학생경 같은 경우는 바깥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무거운 것이 바깥쪽에 있고 가벼운 것이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분상의 광물에다가 이제 기포를 불어넣을 때 그러면 이 기포에 의해 갖고서는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그냥 가라앉겠죠. 그렇게 선광하는 걸 보고 부유선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다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근데 자력선광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강자성체나 또는 그 자성체를 띠는 광물에서 이용하는 건데요. 철광석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자력선광입니다. 그래서 이 광석을 잔뜩 이렇게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서 강력한 강자성체를 딱 갖다 대면 여기에 잔뜩 달라붙겠죠. 이때 달라붙는 놈들은 철광석이고 그 다음에 안 달라붙는 놈들은 맥석 성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이제 자력선광이다. 그러면 철광석이 왜 여기 강자성체에 달라붙냐? 이거는 요 앞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 자철광이 있고 자철광은 강자성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철광은 약자성체라고 했어요. 얘는 강자성이고 얘는 약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강자성체든 양자성체든 자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면 이 광물이 달라붙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자력선광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배수법을 좀 더 보통 알아보면요. 그래서 배수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수하면 아까 여기에서 배수할 때 뭐 각종 결정수, 휘발분 그런 것 등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수 이렇게 하면 이 배수 내에 하수와 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폭넓게 얘기하는 배수하고 폭넓게 배수하면 하수가 있다고 했고 이제 배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때 하수 같은 경우는 이런 여기 있는 탄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배수 같은 경우는 결정수나 휘발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보통 배수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보면은
광석이 녹지 않을 정도로 가열해서 화합물이나 탄산염, 그래서 분해해서 유해한 이런 것 등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소. 그다음에 이런 거가 탄산염 분해되는 거 이거 보면 이제 하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야드 관리라는 얘기인데 야드라는 얘기는요. 야드는 원료를 쌓아놓는 것이요. 쌓아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쌓아놓는 것을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는 각종 원료의 수입, 들여오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불출하면 내보내는 겁니다. 불출이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한 저장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 소요량이니 안전 재고일수니 운반 거리니 등등등등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드 설비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하역 설비부터가 있어요. 하역 설비는 이제 원료를 처음에 들여와서 여기 있는 야드에다 적재하는 걸 보고 하역 설비 그럽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배로 각종 원료가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그 절광석 원료나 또는 뭐 코코스 원료 같은 거 그런 거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로 들여오거든요. 배로 들여오면은 이때 이 배에 있는 원료를 좀 별도의 이런 저장광으로 이렇게 퍼서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 장치가 이제 또 언로더가 있습니다. 언로더 같은 경우는 배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장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버켓이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 버켓 쭉 달려서 이 버켓이 자동으로 이렇게 싹 해가면서 이걸 이렇게 연달아서 여기에 있는 원료를 이렇게 퍼담아서 올려갖고 그 다음에 다음 수송기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통 수송 설비하면 이런 뭐 벨트 컨베이어라는 거 있고 트레인이나 또는 뭐 트럭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 언로더는 처음에 배에 있는 원료를 배에 있는 원료를 하역하는 설비다 하는 거죠. 하역 설비.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원료를 하역하는 설비 언로더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로더. 그 다음에 스테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언로더에서 이게 언로더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갑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는 쭉 가면 이제 저장광으로 가면 이제 저장광에서 여기서 들어온 원료를 또 일정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설비가 바로 스테커입니다. 영어로 스택이면 쌓다는 의미거든요. 쌓다. 그러니까 원료를 쌓는 장비가 바로 스테커입니다. 그다음에 뭐 카 댐퍼 같은 것도 있고요. 카 댐퍼 같은 경우는 차 형태로 되고 이걸 갖다 퍼서 날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출 설비가 있는데요. 이제는 하역 설비, 수송 설비 있고, 이제 불출 설비는 아까 내보내는 거라고 했거든요. 불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리클레이머가 있는데요. 리클레이머는 여기 아까 언로더에서 와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해서 그 다음에 스테커로 별도의 야적장에 이렇게 싸놓은 거를 다시 이걸 퍼서 필요한 공장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가 바로 이제는 리클레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로더와
스테커와 그 다음에 리클레이머,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사항으로 야드 저장 계획에 하는 고령 사항이 있는데요. 보면 뭐 원료는 가급적 사용처에 가깝게 한다. 그 다음에 스테커 리클레이머 붐의 높이와 회전각 선의 각도 및 반경. 그래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큰 게 있으면 꼭 저기 건축에 있는 이런 큰 뭐라 하죠? 크레인이라 가지고 국가 크레인이요. 그런 크레인 같은 것이 위에도 달려 있고 아래에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달려 있고 아래에 있는데 보통 위에 달려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스테커고 그다음에 아래에 달려 있는 것이 리클레이머라고.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원료 종류별로 독립된 파일로 적재한다. 그래서 원료를 종류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철광석이 어떤 철광석,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떤 철광석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료 종류에 따라 비중과 안식각이라는 게 있는데, 안식각은 원료를 여기다 이렇게 쌓다 보면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무거운 건 이쪽으로 가고 무거운 건 바깥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벼운 건 안쪽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각도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모래를 여기서 이렇게 부으면은 모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이죠. 모래를 부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모래를 반드시 부으면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데 이때 이 각도를 보고 안식각 표현한다. 이것이 안식각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쇄를 해야 된대요. 철광석을 다시 또 파쇄를 해야 되는데, 파쇄를 해서 선광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파쇄를 해서 선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쇄 및 선별인데, 야드에서 입하된 광석을 고루나 소결공정에 필요한 입도로 파쇄하여 골라내는 공정이 바로 파쇄 및 선별 공정입니다. 파쇄 설비로는 보통 로드 밀이 있고 볼 밀이 있고 크러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크러셔는 조분쇄. 조분쇄하면 크게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로드밀이나 볼밀은 미분쇄. 작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1번으로 먼저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두 번째 이쪽서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크러셔는 조분쇄, 그 다음에 로드밀이나 볼밀은 좀 더 작게 자르는 이제 미분쇄.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스크린을 해서 일정 크기로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작업인데 여기서는 일정 크기 선별 작업, 일정 크기 선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스크린 채입니다, 채.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보고 스크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보면은 각종 이런 원료를 항상 뭐 임시로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항상 저장하는 곳 하면 보통 이제 호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함은 역시 빈도 이것도 크기별로 임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광석 릴레이조 그러면은 파쇄나 선별한 광석을 임시 저장하는 곳이 바로 광석 릴레이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호퍼와 조 얘기를 조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빈 같은 경우는 보통 전 일종의 좀 큰 창고라고 보면 되면은 얘는 전 창고의 개념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호퍼 같은 경우는 요 빈의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뭐 저장하는 통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저장통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커다란 창고 형태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스크린을 하는 작업, 이제 뭐 선별이나 일정 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뭐냐. 이런, 그러면 이제 일정 크기로 하는데 그 일정 크기를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광석과 소결광 또는 뭐 코크스가 고루에 집어넣을 때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크기별로 선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는 스크린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립이나 균광을 해주는 효과가 뭐냐 이게 전체적으로 입자 크기가 여기 장애물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좀 더 거의 비슷한 크기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 있는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통기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그리고 환원성이 좋아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코코스비는 낮춰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산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출산량이 많아졌다, 출산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출산비하면 뭐 일일 생산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고로에서 일일 출산하는 양을 하는데 그 일일 그 생산량을 고로 용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출산비입니다. 고로 용적. 결국은 여기는 하루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석을 파쇄나 채질을 해갖고서는 고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광석의 이제 일정 크기로 했을 때 그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보면 가스 분포 균일화 결국은 이것이 이제 통기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공기의 흐름이 균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흘러 들어가면 결국은 이 균일한 가스하고 장인물하고 접촉이 잘 되는 거죠. 접촉이 잘 된다는 얘기는 이 접촉으로 인해서 간접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접 환원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간접 환원이 잘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코스비 같은 경우는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지름이 가급적이면 9mm 이상이 되면은 9mm 이상이 되면 통기 저항이 낮아집니다. 통기 저항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통기하는데 저항이 낮아진다. 즉 뭐예요? 통기가 잘 된다는 얘기죠. 통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통기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통기성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철광석 환원도 잘 되고 그러면 해서 여기 있는 코크스비는 낮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산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를 9mm 이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장인물의 입도가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상당히 크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일반 광석 같은 경우는 최소 8에서 10mm에서 최대는 한 25에서 30mm 하고 그 다음에 소결광 같은 경우는 최소 5에서 6mm에서 그 다음에 크게는 50에서 75mm 그 다음에 코코스 같은 경우는 최소 15에서 30mm에서 크게는 75에서 90mm까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렌딩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앞에 야드에서 처음에 이렇게 배에서 들어와서 이 야드에다가 이렇게 잔뜩 싸놨습니다. 야드에 싸놓을 때는 야드에다가 이렇게 잔뜩 싸놨다 그래요. 이때 싸놓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온 소결광이 있다 그래요.
참 오늘 들어온 소결광이 아니라 오늘 들어온 뭐 예를 들어 철광석 있다 그래요. 이거는 오늘 들어온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제 들어온 거고, 이거는 그 전날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건 3일 전에 들어온 거고, 이건 뭐, 자, 그렇다 보면 이거 성분하고 이거 철광석 성분하고 이거 철광석 성분하고 이거 철광석 성분하고 성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성분 차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혼합해서 섞어줘야 되고, 그런 작업을 보고 블렌딩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료 야대에 적치된 소결용 각종 원료를 혼합해서 적치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이제 혼합해서 별도의 하나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블렌딩 같은 경우는 다음 사항을 감도시키는 사전 처리 공정이다. 그래서 원료의 입도 편석, 원료 이제 입도별로 편석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입도 편석이라는 얘기는 큰 입자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작은 입자는 안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걸 보고 이제 입도 편석. 그 다음에 원료의 부분 불출로 인한 편석. 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퍼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무너지면서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편석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원료 자체의 성분 변동, 그 다음에 다른 원료하고 좀 혼합될 때, 이런 것 등을 다 사전에 고려를 해서 처리해 주는 작업이 바로 이제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딩 과정을 거쳐야지 브랜딩 공정 과정에서 이런 거치다 보면 결국 원료의 혼합 효율이 향상되고 면에서 품질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안정될 수가 있죠. 보통 이런 브랜딩한 광석이 대부분 다 소결 원료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블렌딩, 결국 이 혼합을 잘해야지 나중에 소결의 품질이나 또는 성분 변동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보통 소결 원료로 들어가는 것이 철광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광석도 자철광이 있고 적철광이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크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회석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원료 같은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때 바로 이거를 일정 비율대로 집어넣거든요. 일정 양만큼. 이런 걸 같이 집어넣고서는 혼합해주는 작업이 바로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소결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소결광이 이걸 어떻게 얼마만큼 잘 섞였냐에 따라서 바로 그 소결광의 품질이나 또는 뭐 성분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결광의 품질과 성분이 변동되면 나중에 고로 상황까지 결국은 얘가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딩하는 방법을 보면 뭐 각종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 브랜딩하는 품종에 적정 혼합하는 게 동시 브랜딩하는 게. 그래서 이때 이제 각 품종의 혼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품종 이상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두 가지 품종 이상을. 그 다음에 안식각이나 성분 차이가 있는 거, 뭐 이런 것 등을 역시 혼합해서 브랜딩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점착성이 없는 거, 그런 것도 역시 서로 혼합해서 브랜딩 하는 거는, 이거는 전 금지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금지. 서로 혼합이 안 되게. 그 다음에 점착성이 강한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농도 역시 또 다른 또 좀 특수 품종하고 혼합이 안 되게. 그래서 보통 단위 작업당
최대 적부량, 최대 적부량하면 최대 적치 처리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천으로 적부되지 않도록 수에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죠. 한꺼번에 왕창 하지 않고. 그 블렌딩 설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광조가 있겠죠. 저광조는 광석이 들어와서 임시로 쌓여 있는 곳이 이제 저광조고요. 그다음에 그 광석이 아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소결 원료를 이렇게 내보내려면 철광석하고 코쿠스하고 석회석이 일정 비율로 일정 양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 일정 양만큼 나눠주는 것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정량 절출 장치입니다. CFW라고 합니다. 그래서 CFW는 예를 들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원료가 이렇게 쌓이면 이 벨트가 이렇게 원료가 많이 쌓이면 많이 처지고 그 다음에 적게 쌓이면 적게 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벨트의 처짐량으로 벨트의 처짐량으로 일정량을 절출하는 것이 바로 정량 절출 장치. 그래서 CFW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도 스태커가 있습니다. 스태커. 블렌딩이 완성된 그 원료를 다시 쌓는 장치죠.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기 스태커가 있으면 또 여기도 리크렐머가 있습니다. 리크렐머 같은 경우는 다시 원료를 긁어내리는 장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장치에 관한 거는요. 장치에 관한 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거라. 특히 이제 중요한 장치가 이런 거. 그다음에 스태커. 그다음에 리클레머 이런 거는 보통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나중에 중요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광물을 분쇄시켜서 미립자를 물에 넣고 적당한 부선제를 첨가해서 기포를 발생시킨다. 그럼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부유선광이 되겠죠. 부유선광. 자력선광은 자력을 이용하는 거고 중력선광 같은 경우는 중력선광은 사이클론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선광은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의 비중선광이죠. 그래서 광물과 맥석의 비중차를 이용하는 거다. 다 번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료 처리 설비 중 파쇄 설비로 오는 거. 파쇄 설비 같은 경우는 전 밀이나 크러셔가 있거든요. 밀이나 크러셔. 보면 파쇄 설비, 로드밀, 볼밀 있고, 그 다음에 크러셔 같은 게 있습니다. 콘크러셔. 전 앞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 조분쇄용이고, 얘 두 개가 미분쇄용이라고 했을 겁니다. 얘는 파쇄 설비고, 얘 같은 경우는 하역 설비고요. 하역 설비고, 얘는 불출 설비입니다. 내보내는 설비. 불출 설비고, 얘는 이송 설비입니다. 이송 설비. 이렇게 틀리죠. 얘는 하역 설비, 리클레임은 불출 설비, 그다음에 컨베이어는 이송 설비, 그다음에 밀 계열이 바로 이제 파쇄 설비에 된다는 거죠.
자, 리크레이머의 기능. 아까 리크레이머는 불출 설비라고 했죠. 그러면 원료의 불출이 되겠죠. 자, 이 원료의 적치 설비가 저거죠. 스태커죠. 원료의 적치 설비가 스태커. 원료에 적립하는 건 이건 이제 스크린이 합니다. 스크린. 그 다음에 원료의 입조. 원료 입조는 저장광 또는 저장조 빈이라고 그러죠. 빈. 그렇게 표현합니다. 빈 이렇게. 그래서 리클레이머는 원료의 불출 설비다.